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OCI입니다. 우리 토론방을 보니까 OCI에 투자하고 계시는 멤버분들이 어느 정도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니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OCI에 현재는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OCI에 대해서는 뭐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모듈이라던가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에서 장기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중국의 폴리실리콘 물량들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입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봤자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내후년 상반기 즈음에는 본격적으로 중국산 폴리실리콘의 그런 수입되는 것이 막힐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OCI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특히나 주가는 매번 언제나 펀더멘털을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평가 영역에 있다면 당연히 조금 더 재고를 해봐야 되겠지만 고평가라고도 딱히 볼 수 없어요. 일단 올해 그런 실적 예상치를 본다면 약간 7천억이죠. 7,300억인데 ROE 같은 경우도 20이 넘고요. 영업이익률도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그에 반해서 시가총액은 2조 4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는 딱히 저는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중국산 그런 폴리실리콘,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을 반하기란 일개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 미국의 정부, 미국의 주 정부 혹은 연방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중국산 태양광 물품에 대해서는 고관세, 관세를 높임으로써 어느 정도의 그런 진입 장벽을 세워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년으로 갈수록, 내후년으로 갈수록 훨씬 더 심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탈중국, 그러니까 중국 외에 그런 폴리실리콘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저는 앞으로 꽤나 높아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독일의 바커 그리고 한국의 OCI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좀 메리트 있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실제로 OCI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대략 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함에 있어서 중국의 제품들과 가격 경쟁력이 말도 안 되게 벌어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3만 톤 정도를 말레이시아로 옮겼죠. 말레이시아로 옮겼고, 최근에 5천 톤 정도를 또 옮기면서 올해 4분기부터 가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4분기,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분명히 가동을 좀 확실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그 외에도 나머지 군산에 있는 그 유효 시설이죠. 3만 톤 정도의 그런 유효 설비를 전부 다 말레이시아로 옮기므로써 중국 제품들에 못지않은 그런 경쟁력을 보유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로 전부 다 3만 톤을 전부 다 옮기게 될 경우에는 결국 6만 톤 이상, 6.5만 톤 정도의 그런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런 폴리실리콘의 대부분의 비용은 전기료예요, 전기료. 전기세가 무려 30%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세가 폴리실리콘의 생산 비용에서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도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전기세가 상당히 싸요. 특히 최근 들어서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정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태양광의 폴리실리콘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꺾일 것이다.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도 맞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아니에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전기료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한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비용 중에 다른 것들은 이제 메탈 실리콘,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의 그런 원재료가 되는 메탈 실리콘인데, 이에 대해서도 물론 거의 대부분의 메탈 실리콘은 중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미국이 혹은 미국 진영이 중국 진영을 상대로 태양광 규제를 강하게 때릴 경우 중국 쪽에서 메탈실리콘에 대한 수출을 막게 된다면 결국에는 OCI도 피해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OCI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대략 한 50% 내외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브라질이라던가 미국 이런 기업 국가들로부터,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국가들로부터 메탈실리콘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OCI 측에서도 충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번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분기별로 무려 매출액이 22% 상승했고요.
연도별로,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44%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매우 큰 실적의 성장세이고, 사실상 폴리실리콘의 피크 아웃설이 작년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피크아웃은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산 제품들에 아주 고관세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외의 폴리실리콘 입장에서는, 폴리실리콘 가격에서는 딱히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다. 특히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중국에서 예상대로 폴리실리콘에 대한 증설을 하고 있지 않아요. 폴리실리콘 증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만 대부분의 물량을 소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와서는 폴리실리콘에 대한 증설을 염두에 둘 필요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폴리실리콘에서 매출 비중의 90% 이상이 나오는 OCI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물론 부동산도 하고 있고요, 바이오도 하고 있으면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90% 이상이 폴리실리콘에서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폴리실리콘의 업황과 가격,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업체들을 제외하고서는 결국 독일의 바코라던가 한국의 OCI 정도밖에 없어요. 이들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물론 우회 수출을 통해서 미국 쪽으로 수입이 되고 있지만, 미국의 이제 모듈 기업들 혹은 태양광 기업들도 이런 중국산 제품들을 피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도 고관세를 붙임으로써, 그러니까 다른 이제 탈중국 제품들과는 다르게 중국산 제품들에만 고관세를 적용시킴으로써 상당한 방어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저는 분명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전기료도 많이 올릴 것이라고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안정적인 그런 전기 요금 인상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메탈실리콘 같은 경우도 중국 외에도 브라질이라던가 미국, 말레이시아 이들 국가로부터 안정적으로 수입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꽤나 좀 매력적인 그런 태양광 폴리실리콘 쪽에서는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 이제 좋은마켓 분석의 전용 이제 채팅방이죠. 좀 나눈 대화 중에 일부를 제가 따온 건데 10월 17일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50bp로 선언했네요. 며칠 전까지 계속 공포 분위기더니 시장 분위기가 완전 다른 국면으로 변화가 될 조짐을 보이는 듯 하는데, 이번에도 필승님의 인사이트에 감탄, 변곡점의 캐치는 필승님이죠. 실제로 최근에 대략 한 저번 주부터 주식 비중을 꾸준히 늘리면서 사실 제 계좌는 매우 빠르게 큰 수익을 봤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금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시장의 추세, 시장의 흐름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 어떤 예측도 사실상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11월 FOMC가 다가오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캐나다라던가 브라질에서는 50bp만 올림으로써 어느 정도의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ECB에서는 0.75%의 금리 인상이 있었죠. 물론 그런 과정에서 발언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은 맞아요. 긴급 자산 매입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무엇보다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는 ECB가 0.75% 자이언트 스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시장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단기적인 수익으로 혹은 추세에 따르면서 철저한 대응의 영역으로 저는 다가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수익을 변곡점을 잘 잡아서 수익을 낸 것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사구님의 최근 엄청 매수하시길래 따라 샀는데 미쳤네요. 계좌가 날아가요.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최근에 다시금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그런 계좌를 점프시킨 것은 맞고요. 일전에 10월 26일에 나눈 대화 중 일부입니다. 일전에 주목하신다고 하셨던 HBM3의 성장세가 돋보이네요. 당시 스터디하면서 땡땡땡땡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걸릴지언정 확실한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승님 같은 고수의 매수 매도하는 걸 볼 수 있어서 항상 영광입니다. 부담 많으실 텐데 실력으로 보여주시는 필승님 항상 감사드려요. 부디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토론방의 전 종목 수익이라는 멤버글은 손절한 종목 빼고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손절을 당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손실이 별로 없이 수익은 크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수익이라는 글 같아서 새로 오시는 분들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오래된 멤버분들은 필승님 실력 좋은 거 다 알고 수익도 많이 난 거 알지만 멤버분 그린이 잘 모릅니다. 현재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니 전 종목 수익은 마실 겁니다. 손절도 당연히 하죠. 손절 없이 이런 하락장에서 수익이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한 종목 빼고 전부 수익이에요. 님도 그럴 것 같은데 필승님 네, 유명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알겠지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듯.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건가요? 놀랍게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어떤 주식장에서도 우리 필승님은 너무 대단하십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매수매도 하나하나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으실 텐데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필승님. 오래된 멤버로서 필승님의 초질관, 투자 실력과 마인드 존경합니다. 와, 이 기업 리얼 삘 받았는데 올려주시네. 타이밍 보소. 대박 예감 감사합니다. MP야 너도 가자. 필승님 말을 들으면 떡이 생긴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때 투자한 기업도 현재로서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변곡점에서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OCI에 대한 분석이었고 폴리실리콘 시장에 대한 분석, 태양광 업황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